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 중인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제로웨이스트 샵을 1.5도씨를 운영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5도씨라는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IPCC 기후 관련해가지고 세계 유엔이랑 같이 한 자료에 보면은 그 1.5도씨 이상을 넘어가면 지구 온도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아마 그런 내용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할 때 여러 개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도씨라는 이름이 나왔고 사실은 제가 1.5도씨라는 이름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기에는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지구 안에 작은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매장에 왔을 때 1.5도씨를 좀 알게 되고 계몽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환경 위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다운이 되기도 하고 약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뭘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제로웨이트샵 물건을 보기도 하고 제로웨이트샵에 오신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환경 이야기든 뭐 비건 이야기든 세계 시민 이야기든 뭐 인권이든 뭐 평등이든 뭐 퀴어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동네에서 이러한 공간들이 있어야 시너지가 날 것 같고 환경이 좀 시민 의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이제 1.5도씨라는 이름으로 큰 지구는 작은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로 웨이스트 하면 좀 어떠세요? 솔직히 뭐 제로로 만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뭐 제로 웨이스트 한다 막 이러면은 뭐 그들만의 문화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뭔가 비건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이 단어를 뭔가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뭔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뭐 대학교 친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아나바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옛날 문화긴 하지만, 솔직히 제로 웨이스트가 외국 문화에서 캠페인이 활성화됐지만, 저희 나라에서 활성화된 지는 지금 2,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나바다라는 의미를 주면 약간 우리나라 문화랑도 좀 익숙하고 그들만의 문화, 뭐 제로웨이스 초짜,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네 제로웨이스트 뭐 하면 뭐 그럼 숨도 쉬지 말지. 막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아예 뭐 먹지도 말지. 막 이러면서 너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힘듦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가 뭘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이제 매장 운영하면서 항상 듣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제로웨이스트 초짜가 뭐여야 되나요? 제로웨이스트는 뭘까요?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제로웨이샵을 하게 됐냐고 많이 물어봤을 때 사실은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집이 사실은 강릉이에요. 강릉이다 보니까 바다나 바다 이런 걸 좀 많이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방이었죠. 그래서 뭐, 바다 해수면 침식을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안목 해변에서.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갔을 때 또 모래사장이 많이 없어진다거나 바다가 많이 오염됐다거나 이런 걸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샵을 하기 전에 사실 대형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어요. 대형 커피숍에서 부점장을 일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거북이코 사건이 있었죠. 제가 다녔을 때. 그러면서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로샵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일상생활과 저랑 환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매장을 하기 전에는 그 아이들 그림도 가르쳤었는데 그 그림 그리던 곳이 목동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마을 조성이 잘 되면서 공동체 이런 형성이 잘 되면서 소통이 되니까 환경 얘기를 굳이 제로웨이스트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림 그리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요즘 되게 환경 오염이 심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의견들이 나와서 우유팩 수거함도 설치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마을 활동에서. 그래서 아, 이런 게 목동, 뭐 연남동, 홍대 꼭 이런 데만 문화가 형성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 뭐 이런 서남에도 이런 문화들이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마 인천에도 지금 체험소랑 소중한 모든 것이라는 제로웨이샵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알고 계시죠? 아마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문화를 알려드리고자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매립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인천시청에서는 아예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걸로 지금 문화를 좀 퍼뜨리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보다는 더 인천이 적극적이고 또 제주도가 더 적극적인 것 같고 제로 웨이스트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강의를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대학생 분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 뭐, 환경오염, 뭐, 며칠 전에 유럽이 막 47도, 미국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저희한테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정말 많이 한 달 정도, 음, 더워진 거는 맞지만,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퍼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환경 다단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료수를 먹으러 갔는데 한 명, 두 명만 텀블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한 세 명이 텀블러를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뭐 너는 아직도 텀블러 사용 안 하냐? 그게 뭔가 트렌드처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힙한 문화처럼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는. 제가 제로샵에서 지금 물건도 팔고 뭘 많이 팔고는 있고 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다 퍼뜨리고 알리기 위해서거든요. 아직까지는 마포구, 성수 이쪽에 비해서 서남에는 아직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생활 문화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봤을 때는 미국의 시장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은 할 수는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이 이런 환경 교육 뭐 삶에서 이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퍼뜨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만들었어, 저렇게 만들었어, 불만만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라도 버리자라는 캠페인이나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먹고 나면은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거 다 지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안 지워져도 돼요. 국물이 뭐야,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강의가 아니라 정말 내 친구들 입에서, 내 동료 입에서, 뭐, 내 동생의 입에서 우리들끼리 안에서 퍼뜨려지고 그 안에서 또 정말 아, 내가 이 방면의 활동가나 뭐, 환경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 하면 각자 스터디를 하던가 그렇게 그룹 형성을 돼서 퍼져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하면은 이제 뭔가 퍼뜨려야 되고 저는 이제는 처음에는 뭔가 그런 불편하다, 내가 뭘 희생해야 될 것 같다 이랬지만 지금은 퍼뜨리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 알려야 되고 그게 뭐라도 알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뭐 제로 웨이스트든 아나바다든 그냥 내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로깅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긴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문화를 잡아가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게 긍정적인 요소도 되고 백러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명 하면 뭐해?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실천을 하는 방법을 서로 알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전에 말한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말한 친환경 물건 어때요? 어떤 인식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 비싸기만 하고 좋지 않다.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또래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그런 것 같고 뭐 30대 주부들도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가성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대형 마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 플러스 원도 많고 뭐 코스트코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성비 떨어지고 좋지 않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물건을 드렸을 때도 사실은 되게 저희 물건 파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남지 않고 환경적이 정말 좋기는 해요. 근데 손님들에게 팔기에는 정말 단가가 비싸긴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쓰는 게 또 저희한테는 맞는 방법이잖아요. 계속 싸다고 해서 세탁세제를 막 콸콸 넣어가지고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정량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친환경이고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고 좋은 물건이다. 근데 좀 가격이 비싸도 정말 잘 적당량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나라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제품마다 설명이 다 있어요.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친환경 물건에 대해서.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한테 안 좋은 거, 난 알러지가 있어. 알러지 필요하지 않은 성분.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보고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비건에 관심이 있어. 하면, 아, 여기 동물 실험을 안 한 물건이구나. 이런 게 다 친환경에 들어가거든요. 에코플렌들리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화해라고 어플 아시죠? 디렉터 파이. 이런 사람들 유튜브 보면은 정말 많이 잘 알려줘요. 그 안에 단어, 그 중에서 뭐, 셀룰로스다. 그럼 셀룰로스가 되게 많이 들린다. 막 그러면은 안 좋구나, 좋구나. 이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비싸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알고 들어가 보면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성분만 좀 들어간 다른 또 가격이 착한 게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중에 뭐 아시겠지만 FSC 인증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트 갔을 때 그거라도 좀 찍혔는데 조금 가격대가 괜찮은 이런 물건들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바로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도 되게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톤 이팔이라는 아마 물건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를 뭐 선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로마티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제로 웨이스트 샵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물건들인데 걔네들이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 토니팔 같은 경우는 화장품 케이스가 99%가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패키지라도 조금 생각한 게 토니팔이라는 제품이에요. 거기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용기를 사용했고, 또그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QR코드를 찍으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성분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희가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예시의 제품을 보고 다른 제품도 그렇게 만든 제품을 조금 대안으로 삼아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물건마다 숨겨진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를 잘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산 제품인지 왜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물건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린워싱 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매장에 강아지 풋백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생분해라고 했지만 찾아보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은 생분해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생분해 요소가 되려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땅의 온도를? 땅의 온도가 맞춰져야 생분해가 되거든요. 그 온도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진다거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생분해가 가능하거든요. 땅에 묻어졌을 때.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받은 업체의 물건만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좀 셀렉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 샵 오시면 아, 내가 친환경 물건을 사러 가야지, 리필하러 가야지, 뭐 그로서리 매장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쓰레기 줄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물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제로웨이샵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대부분 되게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저희가 제로웨이샵을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한 문화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동네가 대안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소통하고 지금 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지금 단절이 돼서 힘든 분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울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목동에서 동네가 대안이 되는 걸 보고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되고는 있는데 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뭐 한 1년 좀 넘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20대에.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들도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 공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뭐 인류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뭐 이렇게 모임도 없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환경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안하는 동네의 대안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마켓도 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동네가 대안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번째는 이제 뺄 수 없는 자원순환이죠. 재활용이 되지 않은 물건들을 저희가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어택도 진행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엔 제일 중요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넣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루 한 끼 채식을 하든 뭘 하든 리필을 하러 오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품을 줄이던 그리고 매장 가서 일회용 숟가락 안 받겠어요. 뭐 다회용으로 주세요. 비닐이 필요 없어요. 용기 내를 하든 뭘 할 때는 항상 그런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년 반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코 프렌들리한 첫 번째 친환경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화면에 비건 인증도 돼 있고, 여기 이게 중요해요. 캔유 알루미늄. 지금 이게 가루치약이거든요. 가루치약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죠. 고체 치약은 들어보신 적 진짜 많죠. 근데 고체 치약은 이제 패키지 안에 밑에는 종이지만 180정이나 200정들은 밑에는 종이지만 위에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위에 플라스틱은 아도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스테인 알루미늄 캔유여서 캔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추천드릴 때도 있고 물론 고체 치약도 팔고 있지만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체 치약 같은 경우는 한 알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많이 물러지기도 하고 해서 가루 치약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털어 넣을 수도 있고 또 리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용기는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게끔 하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성분을 사람 몸에 좋을까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수질오염이든 뭐든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아, 이거는 위해가 되겠구나 싶으면 천연 소재로 만들고 천연 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우리 사람 몸에도 좋은 이게 그냥 정말 순환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만드는 게 전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물건을 팔 때나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친환경 물건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사람 몸에도 좋지만 처음에는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시 사람한테 좋아지는 물건으로 됐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해요. 그래야지 그 인식이 조금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중에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항상, 사실 저희는 샵인샵일 뿐이잖아요. 제가 제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 상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물건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때 항상 이런 상품 셀렉션 할 때 이런 여섯 가지 정도를 항상 기준으로 삼고 들여놓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 제로 웨이스트 붐이 일면서 키트 진짜 많이 뿌려진 거 아시죠? 제로웨이스트 키트. 뭐만 하면 제로웨이스트 키트 되게 많이 뿌려졌어요. 물론 이게 제가 아무래도 제로웨이스트 그 인스타그램 한 빅데이터로 자꾸 그런 것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것만 뿌려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제로웨이스트 키트가 요즘 많이 뿌려져가지고 당근마켓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 중에 단가가 싸야 되니까 뭐 10,000원을 구성해라, 5,000원을 구성해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아무렇지 않게 정말 칫솔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칫솔 뿌려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사실은 제로 웨이스트 하면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아나바다라고 해서 오래 써야 하는데, 오래 쓸 수 있는 상품들을 권하고 대안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격이 있으니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계속 키트가 남발되는 게 일회용 물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로웨이스트 물건도.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작년에는 걱정이 됐고,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이런 수업 키트들도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지금 너무 플라스틱이 쌓여져 있고 포장된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로를 앞에 말한 것처럼 막 제로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줄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뭔가 관공서에서 하는 캠페인이다. 그러면 현수막 좀 저는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막 그래서 저라도 물건을 좀 셀렉할 때는 이런 기준을 잡자.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사실은 제가 마트를 해야지 굳이 제로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샵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누 같은 경우는 린스바예요. 린스바 써보셨나요? 그쵸. 안 써보셨죠? 많이, 린스까지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케이스도 사탕수수 케이스고 린스바지만 너무 올가닉한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울 때 사탕수수 용지로 오일리가 다 빠져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코팅을 하나 보다 패키지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제로샵 보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은 제품이네 하고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비누가 지구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금 저희 매장이에요. 저희 매장인데 이러한 많은 물건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무리 패키지 없이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결국은 쓰레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리필을 한다고 해도 리필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일 뿐이지 그것도 벌크통 플라스틱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비누를 조금 이제 추천을 드려요. 요즘 비누가 샴푸 뭐 이렇게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올인원으로도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비누는 끝까지 쓸 수도 있고 사실은 플라스틱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누를 요즘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비누로 생활, 라이프 스타일 조금 바꾸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 인구 중에 한 10%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비누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도 어르신들은 폐유 비누 아시죠? 폐유로 만드는 비누 아세요, 혹시? 요즘도 그거 유행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이런 게 정말 익숙해지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구나. 근데 요즘 이렇게 린스바도 너무 잘 나오고, 뭐 샴푸바도 잘 나오고, 바디 스크럽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잘 나오니까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상품을 할 때는 그런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고 쓰레기 적게 나오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사용감이 좋아서 잘 쓸 수 있는 환경의 가치를 담은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기도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이 지금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물건으로 이제 매장에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분해 봉투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해놨고, 여기는 용기, 이런 식으로. 아마 제로웨이스 가셨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뒤에 쿠폰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화살표에? 요 쿠폰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20개밖에 안 돼요. 제로에샵 쿠폰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하잖아요. 선물하잖아요. 생일 선물 되게 쉽게 온라인으로. 근데 거기 보면 친환경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저런 쿠폰을 나눠드리고 선물해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20개 정도 되는 제로웨이샵에 가서 리필도 할 수 있고 키트 사용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쿠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비누존인데 이렇게 많은 비누들이 대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화살표 있는 이게 동키 비누라는 건데 어떻게까지 만드냐면은 얘는 패키지가 종이도 아니죠. 게다가 이게 비누망이에요. 양모 털로 만든 이 안에 비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누망을 따로 사지 않고 저거 하나로 온몸을 쓸 수 있게. 포르투갈에서는 125년 된 이제 비누 회사가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누 같은 것들도 환경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데 조금 중요한 요소로 요즘은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리필 스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초반에 저희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맞춤형 조제사 자격증이라고 그걸 꼭 따야지만 화장품을 리필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자격증이긴 하죠. 저는 그냥 소분을 할 뿐인데 화장품을 조제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맞춤형으로. 그게 한 10명 중에 한 명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붙어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팔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없죠. 아로마티카, 알맹상점, 저 세네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위생교육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따야 되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로샵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환경부랑 다 해서 지금은 뭐 시범 운영하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면 항상 피드백 오는 게, 나는 1.5도씨에서 리필을 했는데 우리 동네 가면은 찾을 수가 없더라.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긴 하죠, 지금도. 그래서 구에 지금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이것들을 좀 늘리겠다고 서울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제로마켓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동네마다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제로샵 안에서도 너무 많이 주변에 생기니까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뭐가 아무튼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있지만 그래도 저는 동네에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리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걸 빼먹었네요. 요게 지금 왜 이 화면을 띄웠냐면은 지금 이게 그 빨대 파우치예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6명이 손이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핸드메이드와 사람 손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화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워크샵을 초반에 그 바느질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때 오시는 분들이 광목천이나 여러 것들을 기부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디다 사용하지 했더니 주변 분들이 이제 동네 분들 중에 바느질하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끈을 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아져서 만든 게 이 파우치예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미혼모 가정에. 그래서 미혼모 가정에서 재봉틀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물건을 만드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많이 좀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던, 그리고 대학생들 빨대 프로젝트에도 나갔던 물건이어서 말씀드렸고, 그 핸드메이드의 중요성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손님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주스병이든 뭐든 이렇게 리필 문화를 형성하려고 리필을 많이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리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리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는 유리병이잖아요. 이게 안정성 검사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용기예요.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 용기는 안 쓰고 유리 용기만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소독이 가능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되게 법제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성 검사받은 용기를 되게 돈을 내고 계속 검사받고 용기를 놔둬야 되는데 저희의 취지는 자기가 쓰던 용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가서 계속 환경부랑 얘기하고 있고 뭐 식약처랑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라벨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안전성 표시, 재사용했던 용기, 뭐 유통기한 이런 걸 다 적어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적어서 나가고 있고 사실은 그 스티커도 쓰레기잖아요. 근데 혹시나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이거 보시면 보리차 같죠? 이게 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색소도 안 들어가 있고 무향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얼핏 보기에는 먹는 보리차 같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해서 지금은 다 그렇게 표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했을 때 저희 중간 소분업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필요한 거야, 시민의식이. 내가 이 정도로 용기를 가져갈 정도면은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무슨 가습기 사고도 있어서 아직 그 관에서는 뭐 이런 육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되게 위험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착하는데 조금 필요한 그래도 리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신 라벨을 붙이면서 안전 얘기도 해드리고 에탄올도 뿌리고 소독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네 문화적으로 많이 알리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자리 잡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협업하는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관악구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로 웨이스트 환경을 알리려면은 관악구랑 어쨌든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악구청, 관악문화재단, 그리고 뭐 플로깅 하면은 와이퍼스 이렇게 해서 와이퍼스에서 이제 저희 매장에 사실 제로샵이 그 당시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앉아서 커피 마시는 공간이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퍼스에서 플로깅을 하고 와서 앉아서 되게 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뭐 커피 드시고 쿠키 드시고 할 때 제가 이제 와이퍼스한테 이런 거 내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실행을 했었고 같이 지금은 이제 지구 닦는 착한 가게라는 명패를 해서 지금 한 100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커진 상태고 그리고 관악문화재단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문화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관악문화재단에서도 그거를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관악문화에서 하는 뭐 페스티벌이건 뭐 어린이날 행사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이제 청년 PD로 들어가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분들도 많이 만나고 동네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그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우리나라에서 동네고 21개 동으로 동수도 가장 많아요. 대신 이 동네에 머무르지는 않죠. 다들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가장 심각해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없고 주택가가 많고 빌라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관악구청이나 문화재단에서는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시민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시장 캠페인에서 비닐 아웃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아웃 캠페인도 하고, 텀블러 캠페인도 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캠페인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 분들도 이렇게 활동하실 때 뭔가, 어, 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환경은 저 혼자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지지고 볶고 뭐 한다고 사실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모여야 시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하실 때 다른 학교에 있는 환경 동아리랑 같이 하신다던가 뭐 주변에 있는 환경 단체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한살림 아시죠? 한살림 안에도 환경 단체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배울 게 있고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 물론 협업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도 나오고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고 내가 가는 방향성에서 어느, 뭐, 기준점에서 조금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의 시합 대표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앞에 말한 소통이랑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관악문화재단 일을 할 때 그런 것도 했었어요. 솔직히 탄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첫 번째는 비행기고, 저희 생활 속에서. 그 두 번째 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 학교 갈 때 막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파리 같은 경우는 15분 안에서 모든 생활권을 다 했으면 좋겠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또 니피스트는 제로샵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시장, 동네 시장 살리고 마트 살리는 것보다 내 안에서 15분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걸어서 15분이든.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저도 되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동네에 무슨 소상공인 중에 이제 스페인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이 계셨고, 스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럼 우리 동네에 스페인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스레빠 신고 나와가지고, 동네 투어하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환경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거장이라, 우리 동네 마음 공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매장 올 때는 슬리퍼 신고, 텀블러 들고 오고 간식, 도시락통 챙겨와서 간식을 들고 그 스페인 알려주시는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는 동안 제가 이 동네 사니까 가면서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좋고 음식 정도 알려드리고 그 온라인보다 솔직히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 너무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1탄, 2탄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페인 문화도 알 수도 있고, 그날 샹글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경험이 됐고, 저도 좋은 프로젝트라고 지금도 되게 또 해야지 하면서 지금 2, 3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환경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면 힘든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랑 접목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활동하실 때 그렇게 반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같이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강서구에 있는 제로웨이스 샵이랑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6회째 플로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구도 가서 볼 수 있고, 저희 동네 관악구도 볼 수 있고, 그 중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비치코밍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협업으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제로샵이 모여서 한 활동 중인데, 그거는 또 다음 장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초반에 이런 활동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저희 옆집에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환경에 관심 많으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재료샵이 생겼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되게 자주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좋아해요? 하니까 자기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그러면 저 한번 피아노 쳐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네 분들 오시겠고 그리고 여기도 대학생 분들인데,
저는 동네에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뭐 아이스팩이 모으면은 동네에 정육점 갖다 드리고 다 걸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공간 내드렸고 자원순환 파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자원순환 파티를 한 두세 번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아이스팩이 300개 이상 모였었고 이런 완충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모였었고 우산도 고쳐서 갖다 주는 거 이때 작년에 그런 것도 다 진행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번 연도에 우산 고치는 데도 생기고 되게 여러 가지 자원순환도 생기고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팩도 하시고. 그래서 이때 드는 생각이 누구 하나 하면은 그냥 다 하는구나. 다들 어떻게 할까? 뭐,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못 하셨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순환은 지금까지 저도 계속하고 있고, 모으는 행사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물론 리워드는 이제는 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원순환 하면은 저희가 재활용이 되는 물건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재활용해주니까 많이 쓰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오면은 내가 뭐 줄 테니까 우리 매장에 오세요. 이런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여서 잘 가면은 재활용이 잘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희가 선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자원순환이 되는 곳에 갖다 주고자 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중에 뭐 우유팩을 이제 한번 모아보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포인트 제도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우유팩을 이제 접어가지고 그냥 넣잖아요. 물을 빼기 위해. 근데 사실은 다 펼치고 잘라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모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시거나 개수를 세야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펼쳤을 때는 다 썩어 있는 거야, 안에가. 곰팡이 펴져 있고. 그럼 다시 다 도돌려 보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인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너무 잘 가져오셔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되는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갖다 주시는 분들은 뭘 원하지 않으세요, 리워드를. 그게 바로 뭐 유가부장제라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긴 한데,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공짜로 뭘 줘야 되는 건 맞고, 공짜로 주기에는 나 쓰레기 갖다 주면서 왜 공짜로 뭘 받아가지?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에 무조건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랑 지금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개동만 페트병을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10개만 가져와도 쓰레기 봉투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 하고 이번에는 페트병을 뭐 100개 가져와야지 봉투 하나, 2개 이렇게 줄였더니까 이제 와서 이제 실험할 수 있었죠. 이제 와서는 작년에 많이 줬는데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하냐. 불만 폭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교육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구나. 이게 페트병을 가져오세요가 아닌데 우리 동네에서는 페트병을 깨끗이 분리 배출되면은 두산이라는 곳에 가서 옷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리츠 마마라고 가방 아시잖아요. 그 가방도 사실은 일본 페트병이에요. 우리나라 삼다수는 10%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돼서 시작된 게 이 페트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을 깨끗이 모아서 버리면은 좋은 재활용이 되고 리사이클이 되는구나, 무한 사이클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알리고자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였는데, 결국 유가보상제, 공짜로 주는 게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역효과가 되는 요즘 현상이 조금 보이곤 있어서, 이걸 정말 잘 교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캠페인도 하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도 이제 이런 양말목 아시죠? 양말목이 원래 폐 자원으로 가서 그냥 태워지거나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 양말목 공예가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이 슬기로운 동네 생활 현수막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때도 관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현수막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활동하고 나서 결과물로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앞에 그 현수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꼭 들고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작은 활동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게 다 종이 가방이에요.
종이 가방에다가 색칠해가지고 로고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는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진 찍었던 케이스가 있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캠페인 할 때 현수막 굳이 안 하고 엑스배너 하지 않아도 더 반응이 좋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 양말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양말목을.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쁘게 양말목 돼가지고 나오는 완제품들 솔직히 대부분 다시 만들어진 양말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만약에 무슨 캠페인이나 뭐 하실 때 뭐 수업하실 때 이런 거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리스트로 잠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주민들이랑 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키트가 무슨 소용이고 이런 체험이 무슨 소용이나 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환경 얘기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 20분, 30분인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체험도 좋지만 그런 거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도 다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세아롱 플라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종이 가방으로 쓰레기 수거함도 만들었었고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종이 가방에서 정말 그날 들었던 20분, 30분 강의 듣고 정말 자기만의 수거함 만들기 이런 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활동하실 때나 뭐 이렇게 캠페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아나바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달콤화사 공동구매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 중에 완벽한 비건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완벽한 비건은 아시다시피 밖에서 거의 사 먹을 수가 없죠. 뭐까지 생각하면 국내산이냐부터 시작해서 다 생각을 하시니까 동물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 해먹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는 원산지와 농산물 시장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조금만 사면은 또 포장, 소포장이 돼서 오고 그리고 많이 살려니 썩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매장에 찾아오셔서 이걸 같이 하자고 얘기하셨고 그때 또 마침 1인 가구가 저희 관악구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든 뭐 환경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양파 하나를 그냥 사고 싶은데 항상 비닐에 쌓여져 있고 또 마트 가서 좀 그냥 달라고 하면 화를 내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그러면 콜라보해서 내가 거점이 되고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한 명 이거 같이 사요 하고 올리면은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퇴근할 때 무포장으로 양파도 가져가고 호박도 가져가고 오이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 처리면 옥수수도 나눠 먹고 심지어 양배추도 반 쪼개서 가져가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양배추나 수박 같은 거 반 쪼개면은 랩에 쌓여지잖아요. 마트 가면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매장에서 잘라가세요. 수박도 잘라가고 막 잘라가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름이어가지고 지금 활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때 연계됐던 게 이 그린 냉장고예요. 그린 냉장고가 이제 수원 지역에 10대인가 11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공유 냉장고라고 하시면 되는데 외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작년에 여름이고 박스채로 어디 놔둘 데도 없고 저도 매장이 작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많아지고 그때 당시 달콤화사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거의 3, 40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양파 한 박스 뭐 막 다 한 박스 김 한 박스 막 오는데 이걸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그린 냉장고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에서 떨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1층은 내가 사용할 테니 2, 3층은 해서 내가 전기값을 내니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 이 5개가 안판 있잖아요. 요거로 광고 효과를 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 구조로 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 제가 2호점이었었어요. 1호점은 목사님이 하고 계셨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문제는 이걸 하면 좋은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주변의 인식이 정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이제 서울대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결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났었죠. 왜냐하면 단체 카톡에 있는 분들한테 사진이 맨날 이제 관리되는 게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만 맨날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는데 어느 날 1초만, 진짜 2초, 2, 3초 만에 없어져요. 제가 분명히 보고 사진 찍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근데 놔두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가져가는 사람 너무 빨리 가져가고. 그리고 어느 날은 먹던 거 넣어놓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층에는 가림막도 해놓고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저희 박스 물건을 해놨는데 다 가져가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는 근데 이런 거를 하나 세워놓으면 이제 동네 분들이 어떤지 좀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조금 되게 좋긴 했으나 이 친구도 이제 5개 간판이 문제가 됐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접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인기도 많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라가서 조회는 됐지만 생각보다 활성화되진 않았었어요. 나눔을 하는 분들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로웨이스 샵 앞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걸 하면서 조금, 아, 동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는 알고, 갔지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얼음땡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를 여름 동안에 취약계층이나 물 택배 기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시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 계속 넣어놓고 있고 또 이거 아신 분들이 또 콜라든 캔음료든 안 드시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다 기부하고 가시고 아이스박스도 저희 주변에 소상공인 분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고 아이스팩은 제가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몇백 개씩 모여요. 그래서 그거를 얼려가지고 계속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이제 갔더니 또 이제 얼음땡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 정말 요즘 더우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가득 하고 왔고 이제 요거는 청소년 센터에서 같이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콜라보해서 그 보람의 청소년 센터 안에서 대학생들 모임, 청소년 모임도 있고 뭐 청년 모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환경 활동도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거기 ESG 관련한 대학교 동아리들과 같이 수업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동작구예요. 그래서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지금 콜라보해서도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뭐 패밀리 커버리라는 것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농장을 가서 키우고 따오는 것도 하고 있고, 뭐 아이스팩 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아이들이랑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이제 베라 쓰레기 어택이라고 아시겠지만 제가 자원순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원순환 하는 품목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태안에 캠핑장에 거기도 제로웨이샵이 있어요. 매점 안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직원분이 이제 자꾸 나무젓가락에 숟가락 샀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준에는, 뭐 캠핑장에서 일회용품을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일회용 쓰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설거지하기. 햇반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지 말고 내가 수거를 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일회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교 축제 때, 서울대 대학교 축제 때 그 모았던 것도 다 가져가서 활용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냥 새 거가 버려지는 것보다는 한 번은 사용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업체가 자기가 버린 물건 다 가져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이 베라 스푼이었었어요. 베라가 나는 2명이라고 얘기해도 그냥 포장하다 보면 여러 개도 넣어주고 새 거 되게 많이 모아두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었고, 그리고 종이 가방. 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거리면 드라이 아이스 넣고 다시 비닐을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종이 가방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니까 바로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가방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종이 가방도 수거하고 있으니까 종이 가방도 이제 캠핑장으로 가기도 하고 제가 시장 캠페인하고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번 연도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너무 새 건 거예요. 베라 것만 유독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백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매장 손님들 중에 있었어요. 종이 가방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울환경연합의 홍소열 박사님 아시죠? 홍소열 박사님께서 이제 상금을 받으신 게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풀 테니 너희들이 쓰레기 어택이든 뭐 사람들이랑 쓰레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은 선출해가지고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근데 저랑 이제 강서구의 허그웨이라는 제로샵이랑 보트랜스쿱이라는 그로서리샵이랑 지구랑 가게라는 제로샵 4개가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 중에 이제 베라를 얘기하게 돼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8월 27일까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베스킨라빈스 연락을 해보자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처를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정말 한 3일 전화를 했나? 전화를 겨우 고객센터 전화 받고 그게 SPC 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SPC 그룹이랑 성공한 사례 중에 파리바게트 빵카라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보면 롤케이크 안에 빵칼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모아가지고 SPC 파리바게트 본사 보냈더니 허용이 돼가지고 지금 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도 빵카처럼 될 수 있겠다 해서 SPC 그룹에 속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또 그렇진 속하긴 하지만 관리 차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마케팅 부서 이메일을 줄 테니 보내고 제안서를 보내고 연락이 오면은 되는 거고 연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럼 알겠다 하고 그 이메일 하나 얻어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낼 때 6월 29일까지 달라 답변을 했더니 역시 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답이 오면은 그게 이제 종이 가방을 제안했던 것 중에 종이 가방을 다시 수거했으면 다시 재사용하시고 숟가락도 새 거로 가져오면은 다시 사용하고 뭐 썼던 거 가져오면 다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이게 PS 소재거든요. PS 재활용 업체로 보내달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수거함도 만들어주면 사람들도 더 많이 수거를 할 수가 있고 했는데 아무튼 안 와서 저희가 어택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지금 제로이샵 90군데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맹삼동 비롯한 그래서 같이 모아주고 계시고 8월 27일까지 모아지면 이제 어택으로 본사에 보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진행했던 게 7월 달에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라는 그거 전 세계적으로 하는 캠페인 혹시 아세요?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라는 게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뭐 플라스틱 줄이면서 살아보기라는 게 전 세계 캠페인 인증 올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해서 챌린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매일 주마다 뭐 1주는 플라스틱 썼던 거 사진 올려서 소감 얘기하기, 한 주는 이제 베라 저희가 쿠폰을 드리고 모니터링 해주기 뭐 이런 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신 분들한테 이제 수료증도 드리고 물론 모바일이죠. 종이 말고 그런 거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7월 달엔 그거 끝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샵을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 아이디어고 기획력이고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환경도 뭘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시민을 끌어들여서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스며들게 만들려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이 베라 쓰레기 어택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쓰레기 생각하는 부분을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생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게 쓰레기 베라어택 올렸을 때 반응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저희도 다 생각했던 거라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요즘 하니까 지금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스푼 쓰는데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가지고 오시라고 종이 가방 그런 것도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택은 뭐 한 번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은 저희가 자원순환 모으고 뭐 다 모으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민이고 소비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게시판에 단일 소재 만드세요. 왜 이렇게 섞으셨나요? 이거 쓰레기 같이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남겨줘도 이 사람들은 인지가 되거든요. 저희보다는 사실은.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레고가 한 번 벌어지면 3,000년 이상 돼도 안 썩잖아요. 게다가 너무 작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레고가 처음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세트 구성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닌자 세션 뭐 이렇게 세트로 구성됐지만 예전에는 다 혼합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세트 구성이 돼서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구매를. 근데 이게 외국에서 아이들한테는 뭐 독일이나 이런 친구들은 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심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걸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계속 레고한테 보낸 거예요, 본사로, 우편으로. 계속. 보냈더니 레고 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걸 받아들이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레고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레고파크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좀 늦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그 플라스틱, 지금 레고 플라스틱은 너무 또 작아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변하는 모습이 있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화장품, 저희 나라에서 한 되게 크게 했던 아모레퍼시 앞에서 했던 화장품 용기 어택은 사실은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도 그거 어택을 했고 용기도 보냈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기사화되고 있고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일부러 백화점에 이제 어디였죠? 설화수였나? 어디였지? 아무튼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라인 매장에 가서 이제 립스틱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산 다음에 이제 거기 매장 직원한테 립스틱이 되게 케이스가 작잖아요. 종이 케이스가. 거기 분리배출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에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왜 여기 분리배출 표시 어떻게 변했는지 안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친절하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친환경 화장품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화장품만. 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친환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게. 근데 그분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정장을 입고 백화점 정장 아시죠? 그걸 입고 정말 이렇게 고고하게 얘기하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럼 이렇게 조그마한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안 나와 있으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 그런가요? 저는 친환경만 알고 있는데 하면서 조금 말을 해주시면서 그럼 본사에 연락해 드릴까요?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계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시겠지만 원 재료를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화장품 조제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되게 그런 대기업이 들어가 있죠. 그 조제사 자격증을 못 따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조제사 자격증 따는데 자격증비만 10만 원이에요. 시험 보러 가는데. 1년에 2번이고. 저도 좀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되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원래는 6월 1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로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12월로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뭐 기자회견도 열고 있고 저도 기자회견 나갔었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 일반인들은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커피숍에서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플라스틱 소스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남는 거 한 10잔 정도 나와요. 이렇게 초코 소스 통에 한 이만하다 치면은 밑에 한 요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다닌 곳은 오븐이 있었어요. 오븐 위에 녹여요. 그거를 다시 새 소스통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녹는 순간 방부제랑 플라스틱 그 냄새가 되게 역하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카라멜 마키아토도 똑같아요. 카페 모카도 똑같고 다 그런 거 짜고 그 안에 또 시럽 넣고 플라스틱 넣고 저는 진짜 솔직히 커피숍에서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도 그렇고 일회용 컵도 문제고 일회용 컵도 문제는 뭐냐면 일회용 컵이 재활용이 거의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밑에, 그러니까
그 커피숍들이 스타벅스 빼고는 직영이 아니잖아요. 가맹이에요. 가맹이라는 거는 본사가 있고 그냥 일반 사장님들 소상공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컵 위에 돔, 니드 이런 것들을 다 중국으로 가져와요. 밑에는 로고가 적힌 페트지만 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수거가 돼서 가져간들 재활용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막 뭐 이러면 우리는 장사도 못하지. 그 라벨이 또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한 장당 7원인데 아까처럼 소스를 예로 들었을 때 7원이 되게 큰 금액인 거예요. 소상공인한테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환경과 막 경제를 따졌더니 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일회용을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카페협회에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같이 어택도 했고 뭐 아무튼 활동을 하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12월에는 꼭 시행되겠다고 환경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보증금제는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엔 지켜봐야 돼서 지금 최근에는 다회용기 쓰는 업체 안 쓰는 업체 지도까지 만들어서 뉴스펭귄이라는 곳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여러 가지 조금 개개인의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에 든 것을 우리가 안 먹는 게 사실 몸에 진짜 좋아요. 정말로. 그 일회용 컵 안에 일회용 컵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안에 들어간 시럽부터 문제고 그러면 그나마 텀블러로 먹으면 아무튼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텀블러를 빨리 쓰시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몸에도 좋고 일회용을 안 쓰는 데는 가장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텀블러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텀블러도 단일 소재로 사용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텀블러 중에서도 예쁘게 한다 플라스틱이랑 스테인리스 섞인 게 있어요. 그거 분리배출해서 다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것도 어쨌든 힘들단 말이에요. 재활용에서는. 그래서 단일 소재로 된 것들로 골라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시고 빨대 같은 경우도 요즘 다회용 빨대 많이 나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대로 먹으면 여기 주름 생겨요. 아세요? 여기 이렇게 빨잖아요. 주름 생겨요. 그래서 미적으로도 빨대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 이빨 누래져서 뭐 그렇게 먹는다 하지만 이 주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솔직히 아기들 말고는 사실 빨대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텀블러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용기 반찬이나 이런 용기도 가지고 다니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바쁜 생활 속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막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배달 용기를 안 사용하는 게 배달을 안 쓰는 게 좋겠죠. 제가 매장에서 PPP, PS 다 수거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그래서 제사공간이라는 업체에 다 보내고 있어요. 판재로 만들어내는. 근데 보면은 배달 용기가 가장 많아요. 배달 용기는 정말 일주일 만에 수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배달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페트병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2시간 만에 이만큼 모여요. 지금 여름이어서 이게 저저번 주예요, 저저번 주. 여기 날짜 보시면 여름에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페트병이 모이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부피가 크죠? 이게 다 압축을 해서 온 거예요. 가져오신 분들이,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가져가려면 이게 페트병이고 무게도 덜 나가잖아요. 그럼 2톤 차량이 필요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2톤 차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실으려면은. 그래서 생수 먹는 것보다는 꼭 물을 끓여 드시거나 요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수돗물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수돗물 아메리카노라는 것도 이제 상하수도 협회랑 환경부랑해서 저희 매장에서는 그 음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수기에서 염소만 빼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나오는 그거 수돗물 아메리카노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말 계속 검사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사실은 계속 수질 검사를 해요. 그리고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 거기서 나오는 정수기랑 수돗물 사용했을 때 탄소 배출 700배예요. 700배.
700배, 최고 1000배까지 나오거든요. 커피숍에서 계속 정수물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탄소 발생이에요. 근데 환경이 이렇게 정말 나빠지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 수돗물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끓여 먹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은 인천 다 괜찮아요. 인천에 무슨 옛날에 사건이 있었지만 다 이제는 복구됐고 괜찮고 정말 좀 지방이 좀 문제긴 한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다 괜찮으니까 집에서 수돗물 끓여 먹거나 이제 뭐 차를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시면 봉투를 드리긴 하지만 이게 2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한 20명 왔나? 요게 저거든요, 얘가. 근데 이날 제가 봤을 때 20명 왔나? 20명이 모은 게 근데 이건 또 자기 것만 가져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것도 문제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 것만 가져오라는 거지 주변 걸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가부성제가 또 이런 게 문제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재료샵에서 뭐 자원순환 해가지고 뭐 치약 짜게 주고 뭐 주고 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안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아주니까 아이스팩이 더 오는 것 같네? 더 배달시켜 먹는 것 같네? 더 뭘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시면 저도 모르게 뭘 이렇게 많이 드셨냐. 물 좀 끓여 드셔라. 제가 페트병도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이 수거된 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로마티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생수. 정말 이 정도로 깨끗하고 어떤 분들은 라벨 있잖아요. 라벨이 뭘로 뜯어지냐면은 그걸로 뜯어져요. 바셀린. 바셀린으로 하면 라벨이 깨끗하게 다 찐덕찐덕하게 뜯어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바로 이제 아로마티카 전기차가 와가지고 2주에 한 번 와가지고 가져가서 바로 선별장을 가서 플레이크가 돼서 용기로 만들어져서 PCR 용기가 나오는 게 아로마티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주는 것 같아요? 일반 페트병은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은 9번의 세척이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9번 세척할 때 무슨 물이냐면 양잿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가 깨끗이 버리면 한두 번 정도만 세척이 되고 바로 부셔져서 굿즈나 용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사로 나오고. 그리고 잘 분리해서 주시면은. 사실 그, 생수는 밑에만 페트지 위에는 PP 소재 HDP나 뚜껑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서 분리 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마다 다르긴 해요. 저희 관악구는 분리배출이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구는 뚜껑 안 닫고 버리라는 곳도 있어요. 그거는 이 문제는 왜냐면 그 구에서 가져가는 선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물이나 이런 음료수병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나라 기본이고 분리배출할 때 나머지는 저희가 뭐 캠페인을 하겠다, 뭘 모으겠다 자원 할 때는 한 번쯤 구청에 인천시청 이런데 자원순환과나 뭐 청소행정과 이런 데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저는 이제 아로마티카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두산에 가서 블랙야크라는 데 가서 옷 원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척 과정과 압축 과정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 페트병 원자재 값이 올라가겠죠. 저 수거해서 갈 때. 그거를 이제 노려서 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제 이게 전동이 시행이 되거든요. 모아서 시민들한테 이제 다시 돈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압축기까지 지금 선별장에 놔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져가면 다시 압축 공장으로 가서 다시 또 가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다 압축돼서 가면은 원자재 값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시 자원모사 센터랑 그 제로엘샵이랑 같이 한 플로깅이에요. 이번에 한강에서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4개 업체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한강 그때
일회용 컵 보증 문제까지 해가지고 일회용 컵 모으기까지 해가지고 챌린지까지 해서 그 같이 진행했던 이제 플로깅이에요.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 하는 거 좋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얼마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비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플로깅 절대 저희 매장 사람들끼리 하지 않아요. 저희 매장에 온 사람들끼리. 꼭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시너지도 있고, 더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수업에도 꼭 플로깅을 넣어요. 그래서 선별장과 플로깅 가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꼭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내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집에 있는 쓰레기 내가 잘 안 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는 너무 또 잘 돼 있고 그래서 플로깅이나 선별장 가는 거를 완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런 플로깅을 해서 너무너무 오셨던 분들도 좋아했고 이때 아무튼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꼭 협업하셔서 플로깅도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플로깅 키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장갑 정도 있고 솔직히 집게가 되게 편할 것 같죠. 근데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담배꽁초 주울 때나 편하지. 사실은 장갑 끼고 주울 때가 가장 편하고 그리고 그런 건 다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봉투도 사실 플로깅 백부터 시작해서 생분해 봉투 있지만 사실은 그냥 집에 있는 봉투 되게 많잖아요. 시장 보고 온 봉투. 그런 거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또 뭐 플로깅이 유행이니까 플로깅 키트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쓰실 거 아니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 보면은 버려졌던 장갑 있고 되게 뭐 많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고, 사실은 집에서 일회용으로 썼던 장갑 있죠? 그거 버리지 말고 좀 씻어놨다가 말렸다가 플로깅 할 때 쓰시고 한 번 더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플로깅 한다고 자꾸만 요즘 키트도 너무 뿌려지는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그래서 플로깅 만약에 하게 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사용 봉투나 뭐 장갑 재사용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플로깅 캠페인 많이 하니까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거 잘 빨아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한 4주차로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거고, 이때 이제 체험 학습 위주로 많이 했었고,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된다면 좀 공부를 하셔. 요즘 그런 자격증도 많거든요. 환경 관련 자격증. 이거는 물론 내가 그쪽으로 직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좀 알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경 쪽을 가든 안 가든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은 되게 쏙쏙 받아들이고 아이들한테 기후 위기 뭐 붉은 지구 이런 다큐멘터리 틀어주면 되게 무서워하고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해서 재미있는 체험으로 해주는 거 네, 했었고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플로깅부터 시작해서 공동구매, 뭐 워크샵 등등 다 모아진 게 사실은 이 1.5 마켓이에요.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마켓을 열거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날 이런 물건들이 다 기부 물건이에요. 옷부터 그러니까 작은 동묘 시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동묘도 자주 갈 수도 없고 너무 또 마르쉐라고 아시죠? 마르쉐. 마르쉐 농구시장이라고 되게 힙하고 되게 예쁜 성수동에서 하고 있는 되게 예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는 마르쉐라는 그런 마켓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농작물을 괜히 저희 구에서만 못 보는 것 같고 해서 열게 된 마켓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희 매장에 한 1년 동안 와주신 분들께서 같이 나눔하고 봉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도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여러 가지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뭐부터 시작해서 인형 그리고 핸드메이드 소재, 동네에서 손재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을 모아서 드리면은, 아무튼 자원순환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자원순환 수거해서 실 드리면 그 실로 지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날 판매된 건 다 미혼모 가정으로 기부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건 치킨도 와서 드실 수 있고 저번에는 뭐 맥주랑 비건 치킨 컨셉으로 했었고 저번 주에는 윤호섭 작가님 오셨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고, 와서 이제 자원순환 얘기 들으러 와요. 제가 뒤에 자원순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저희 매장에서 이건 정말 초기 때인데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면은 환경 관련 동화책 읽어주고 비누 만들기도 했었어요. 비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폐박스에다가 버려지는 자기 천 있죠. 그거를 잘라가지고 티코스터 만드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비 패턴이 되게 빨리빨리 패스트 패션 그리고 빨리빨리 질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유럽을 좋아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유럽은 어쨌든 핸드메이드에 대해서 되게 빈티지에 대해서 되게 좀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저도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온 계기는 제가 아이들 이제 그림 알려주면서 이제 핸드메이드, 그림, 내 거, 제가 그때 도자기 페인팅도 알려줬었는데 그게 되게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10,000원짜리 수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린 이런 그릇들이 되게 소중한데 그냥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는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 좀 평균 경제가 좀 다운될수록 더 심하더라고요. 경험도 너무 없고. 그래서 그거를 좀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 할 때는 좀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핸드메이드 문화랑 환경도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물건을 오래 쓰고 아끼고 다시 고쳐 쓰고 이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런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옷 만드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닐 제가 LDP 비닐도 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닐로 팔찌 만드는 거 했었고 양말 모모 그리고 커피밥 그리고 이렇게 실타래 모아서 이렇게 옷도 만들고 이런 것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1.5 마켓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오래 쓸 수 있고 내가 만든 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취지로 하고 있어서 기부로 대신 또 기부로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거 가서 실용적으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개 정도 만들어서 저희 매장에 놓으면 그걸 누구 눈에 또 예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사가시면 그건 다시 기부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기부 프로젝트 업사이클링 워크숍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선별장 구조인데 어쨌든 자원순환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선별장으로 가서. 근데 제가 이제 선별장을 가본 곳 중에 이제 금호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나라 4군데의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크고 그곳으로 가면은 89%가 재활용이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곳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고 그것보다 저희가 배출한 쓰레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재활용 많이 되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호자원이라는 곳을 갔을 때는 플라스틱부터 계란판, 비닐, 그리고 양파망이랑 햇반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거랑 뭐 병뚜껑도 모으잖아요. 병뚜껑이 왜 모여지는지 아시죠? 그 사람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아서 병뚜껑은 너무 작아서 저희가 모아서 보내주는데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주차장 세우는 삼각대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분산이 되면서 재활용률 떨어지고 그리고 그걸 선별하는 뭐 직업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너네가 뺏는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귀에는 꼭 그냥 아까 제가 자원순환할 때 느꼈던 것처럼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재활용해서 돈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별장에도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었고 그리고 페트병 관련 그 구사업을 그때 제가 진행할 때 페트병 관련해서 플라스틱만 하는 곳에 갔는데 그분도 이제 그 페트병에서 사출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PS인지 PE는 녹여보거나 냄새를 맡아봐야 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음료수 절대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은 나도 그러니까 저도 뭐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드는 와중에 전문가만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별장을 다닐 때마다 약간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대기업이 단일 소재로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일반 소비자로서 정말 절대 모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선별장은 그 하자로 나온 화장품 소재의 용기들 있잖아요. 정말 새 거예요. 그것만 받아서 바로바로 부셔가지고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별장이 되려면은 그 동네에 허가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한 플라스틱을 하더라도 동네에서 허가가 안 나서 막 유령 회사로 남아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선별장 찾기도 너무 힘들고 아까처럼 그 페트병으로 나온 원자재가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된다는 걸 알아서 중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낮은 가격으로. 중국은 아예 그 옆에 바로바로 하는 공장을 아예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나라는 아직은 이런 분리수거나 자원순환 체계가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바로 페트병 나오면 바로 옆에서 과일 트레이 있죠. 플라스틱. 그 과일 싸는 그걸로 바로바로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이 예전에는 좋은 소재죠. 사실 좋은 소재죠. 가볍고 질기고 그래서 무한 사이클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내가 이번 연도까지는 이만큼만 플라스틱 생산을 할 테니 재활용 업체에서 이만큼만 재활용을 해줘라고 협업을 해가지고 딱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날이 오길 바라던가 저희가 줄이던가 그러면 최소한 깨끗이라도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제가 PPP, PS를 모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게를 재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해서 하는 제사공간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현금화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로웨이샵에서 제로웨이스트 물건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시범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플이 나온 상태고 그분들이 또 다시 이걸 다 수거해 가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라이도 다 재활용됐어요. 이거 다라이라고 하면 일본 말이죠?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재활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저희 매장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에 이렇게 정육점에 갖다 드려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이분이 다시 재사용하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재질별로 분류하는 코드예요. 7가지. 그래서 제가 P, PP, PS 요 3개만 지금 수거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 공간에서 잘 분리배출해서 보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고 계세요. 자원순환을. 그래서 약병이 제일 문제예요. 약병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라벨도 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로 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용기, 포장용기, PP. 그래서 이게 PP가 여기 보시면 내열성이 높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배달 용기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와요. 나오니까 뜨거운 거는 정말 안 좋죠. 그래서 배달 용기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래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밀폐 용기도 사실은 기스 나면 그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재활용을 이곳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PS 같은 경우도 이 테이크아웃 병이나 이런 소스통에 제일 많이 되어 있죠. 이것도 세척되면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뚜껑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마 색깔별로 분리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HDP와 PP를 나눠요. 병뚜껑도 여기 보시면은 PP랑 HDP 따로 있거든요. 이게 라벨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 떼기 전에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저는 가지고 오시면 분리된 채로 장난감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요.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플라스틱은 소재가 섞이면은 다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뚜껑 같은 경우는 PP랑 HDP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솔직히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제로샵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멸종 위기인데 요거 테트라팩이랑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테트라팩이 멸균팩이에요. 테트라팩은 업체 이름이에요. 업체 이름이고
우리나라 말로 멸균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재활용이 되고 있어서 두 개로 나눠서서 저희가 수거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이 안에 코팅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옷걸이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종이는 핸드타월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보내주고 있고 종이팩 같은 경우도 잘 말려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아마 주변에 주민센터 드리면 아마 휴지로 주고 있으시죠? 아닌가요? 인천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서울은 주민센터 가면 다 휴지로 교환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재생휴지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일반 휴지로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휴지로 나온다는 거 중요해서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종이류로 분류였는데 이제 종이팩으로 그 자원순환 마크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종이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종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시면 되고 양파망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해서 저희 마켓끈을 저희가 다 빼요. 빼가지고 다시 끈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제가 말한 금호자원이라는 그 재활용 업체예요. 이게 정말 다 쓰레기 같지만 이게 다 비닐이에요. 비닐이 이렇게까지 모아가지고 이게 녹인 거예요. 녹여가지고 하나 시멘트 지하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비닐까지도 그렇게 재활용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가면 좋지만 어쨌든 여기만큼 재활용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벌써 5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30분 정도 Q&A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막 세상이 엉망이 되어도 내 발 아래 있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게 책의 문구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른이고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에 비하면 어른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강릉에서 살아서 사계절을 되게 느끼는 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계절을 못 느낀다는 게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나 이런 학생분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게 좀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제로로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보다는 그 레스 웨이스트가 여러 명 모이는 게 더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텀블러 장바구니 하루 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사람이 1년 동안 장바구니랑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 200kg의 탄소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도 해서 주변에 알려주고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기분 좋은 불편함을 기꺼이 누린다고 하면은 제 주변에서 왜 내가 꼭 느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조금 너무 우리가 편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사실 리필할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고체형, 리스트 같은 타입은 플라스틱 큰 통에 들어오지만 마지막에 디스펜서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거 제가 다 따가지고 다시 저도 제가 뭐 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제발 비누 써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불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어쨌든 지금 되게 심각한 건 맞잖아요. 맞죠? 저희도 너무너무 덥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도를 낮추던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기분 좋은 불편함을 좀 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